인물 사진을 촬영하는데 단 하나의 렌즈만 써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예전이라면 50의 초점거리의 단렌즈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진을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데다가 낮은 조리개 값으로 인한 최대 개방의 배경 그림과 이미지의 퀄리티까지 보장이 되니까요. 사진을 처음 찍었을 때는 이러한 이유로 50mm로만 촬영을 했는데 최근 1, 2년간은 줌렌즈인 2470 렌즈를 주로 써왔습니다. 국내외 여행에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양한 초점거리가 만들어내는 배경과 인물의 조화, 피사체의 왜곡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인물의 감정들, 그리고 그 움직임들까지 표현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단렌즈로는 놓치게 되는 장면들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은 몇 년간의 촬영 경험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된 한 해였습니다. 주변 작가님들로부터 사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고, 많은 좋은 모델이나 배우분들과의 촬영 기회들도 점점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메라 브랜드에서 리뷰 요청을 주실 때도 사진을 많이 촬영해보고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 과정 속에서 소니의 렌즈 리뷰가 항상 함께하지 않았나 합니다. 50.2 렌즈를 통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경험을 해보았고, 85 리뷰를 기준으로는 포트레이트 작업에서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50150의 출시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 줌렌즈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다양한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소니 렌즈 리뷰와 저의 사진들을 계속 보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 제품의 매력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촬영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체험을 해보시죠. 촬영 경험을 보시기 전에 하나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업사진 작가는 아니에요. 영상을 제작하며 이미지를 구축하는 연습을 위해서 사진을 취미로 시작했는데요. 사진을 열심히 촬영한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 정도의 취미 작가가 느끼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며 전문 사진작가분의 포트레이트 결과물은 소니의 알파 유니버스를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작업은 스튜디오 작업입니다. 모델 두 분과 렌탈 스튜디오에서 각각 촬영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였고요. 해가 높아진 계절이라 빛이 강하게 짧게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가를 마주보고 시연님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해보았는데 디테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조리개 값은 F2로 촬영을 했는데 초점이 맞은 부분의 디테일이 매우 훌륭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쨍한 얼굴을 만드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마주보지 않고 공간에 부여된 빛들로 얼굴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디테일이 많이 죽고 색감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알파1 마크2와의 조합 덕분인지 아니면 이 렌즈가 좋아서 그런지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느낌, 색도 처지지 않는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모델분들은 요즘 저의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보고 뽀용한 느낌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새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입니다. 이 부드러운데 약간 쨍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뽀용한 느낌이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몽환적이고 약간 뽀용한 느낌. 뽀용한 느낌이 도대체 뭡니까? 뽀용 약간 빛이 살짝 이렇게 몽환스럽게 부드럽게 뽀용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사진을 정말 잘 만들어주는 렌즈라서 처음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주님과의 촬영 때는 날씨도 흐렸는데 스튜디오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주 적은 빛으로만 촬영을 했는데 조명이나 반사판을 쓰지 않아서 대비는 무척이나 강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분위기 있는 느낌의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여기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 게 있는데 이 렌즈가 최대 개방이 2.0인 렌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보케를 만드는 것도 예쁜데 피사체하고 카메라 사이에 이 풀 같은 거로 넣어가지고 앞 보케를 만들어서 약간 이 색깔을 입히는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진 작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체 공간 중 일부를 프레임 안에 담아내죠. 이건 단순히 어떤 위치에 인물을 두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 안의 인물과 주변 사물의 배치, 그리고 카메라의 세팅까지 활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고 이 빨간색 부분을 프레임화했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플립들을 조리개 2.0의 개방으로 촬영하면 풀의 모양은 거의 남지 않고 색상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각기 다른 색상이 들어가면서 예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인물의 전경에 흐릿한 무언가가 더해지면서 화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조금 더 일반적인 활용법이라면 이렇게 플립의 느낌을 살려서 계절감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플립의 색과 모양이 사진에 더해지면서 초여름이라는 느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진도 2.0의 배경 흐림을 사용했는데 옆쪽에 있는 벽이 가까워질수록 흐릿해지면서 공간에 입체감을 더해주죠. 모델분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옆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느낌이 벽과 90도로 위치해 있어서 양측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힘과 긴장감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경 흐림을 활용해서 사진에 어떠한 느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참 재미있죠? F2의 조리개를 통해서 배경 흐림이 조금 더 된다, 보케가 조금 더 동그랗다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내 사진에 긴장감을 부여하기,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기, 색상으로 분위기를 표현하기와 같이 정말 다양한 연출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도 있다는 것이 F2가 가지는 조리개 값의 더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야외에서 스냅 사진도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F2의 조리개로만 촬영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AF의 소니답게 포커스를 놓치는 순간은 딱히 없었습니다. 무게는 화각과 조리개 값에 비해서 가볍긴 하지만 오래 들고 다니면 조금 무겁긴 하죠. 포커스 확인을 집중해서 못할 때도 가끔은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뢰감 있게 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유사한 화각의 다른 줌 렌즈들도 있지만 그 렌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50까지 F2의 고정 조리개가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150mm로 최대 개방 F2가 만들어내는 배경 흐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피사체에만 완전히 집중되고 뒤에 배경들은 색감으로만 표현되는 이 느낌은 인물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느낌 중 가장 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경 흐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각단의 화각보다 망원단에서의 F2의 고정을 더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외 사진에서도 빼먹을 수 없죠. 보케를 확인해 봤습니다. 초여름은 대학 캠퍼스나 공원에 나뭇잎들이 초록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런 계절에 보케를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조리개가 변경될 때마다 이렇게 보케 느낌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렌즈급의 보케는 아니지만 충분히 예쁜 느낌을 표현해 준다고 보여요. 대부분의 줌렌즈의 조합이라고 하면 2470과 70-200으로 연결되는 2.8 고정 조리개의 조합을 사용하시죠.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면 24에서부터 200까지의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사진 포트레이트에서 24에서부터 200까지의 화각을 모두 활용할까요? 50에서부터 135 정도의 구간 사용이 90%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8의 고정 조리개는 배경 흐림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70과 50mm 또는 85mm 단렌즈 이렇게 하나씩, 아니면 70-200과 50mm 단렌즈 하나, 이런 조합으로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50-150 렌즈는 인물 사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각의 구간을 모두 커버하면서도 2.0의 조리개를 전 구간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배경 흐림까지 충분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촬영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지만 인물 사진용 원렌즈로서 활용성은 최강의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50-150 구간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각을 중심으로 인물이 화각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델분과의 거리를 바꿔가면서 화면의 피사체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게 나오도록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 50부터 보실까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했을 때 피사체의 얼굴이 화면에 이 정도로 나오고요. 85로 피사체의 얼굴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중을 똑같이 하려면 거리는 이 정도로 더 멀어져야 하고 얼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5입니다. 50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35 쪽이 왜곡도 덜하고 더 인물이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50mm로 클로즈업을 찍으려면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모델분도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너무 가깝지 않아요? 바로 앞에. 네, 그래가지고 표정도 어색해지고 얼굴도 좀 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50mm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찍는 건 좀 무리가 있고 100mm 이상 정도는 사용해줘야 그래도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얼굴도 왜곡도 없으면서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에서 화각별로
동일하게 피사체의 얼굴을 찍었을 때 얼마만큼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촬영해보기 위해서 제가 은주님을 얼굴을 다른 화각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업 장면이라면 망원을 쓰는 쪽이 인물이 예쁘게 표현되는 데는 더욱 좋겠죠. 자, 렌즈의 외관입니다. 외관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렌즈에는 초점 조정링과 초점 고정 버튼, AF, MF 변환 스위치가 있고 풀타임 DMF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링과 조리개 링, 그리고 조리개 잠금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멋진 음박 플레이트가 비싼 값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최소 초점 거리는 0.4에서 0.74이며 필터의 직경은 95mm로 상당히 큽니다. 보통 82의 필터를 구비하시고 스텝링으로 작은 구경의 렌즈까지 쓰시는데 95라서 필터류는 아마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쉽게도 렌즈의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니의 고급 라인 바디들의 바디 손떨림 방지가 좋아져서 조금은 다행스럽네요. 크기는 70-200과 동일하지만 직경이 95라서 부피는 더욱 큽니다. 무게는 1340g으로 무거운 편이지만 전 구간 FE 고정 조리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 렌즈의 크기를 좀 더 잘 체감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방들에 한번 넣어볼게요. 슬링백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픽 디자인의 6리터짜리에는 렌즈만 수납은 어찌어찌 가능한데요. 여유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행 시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최애 가방 원더드 9리터에는 여유가 조금 있게 들어가고요. 바디와 체결을 하더라도 수납이 가능해요. 백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카메라 가방 중 하나인 피지테크의 원고 라이트 22리터짜리입니다. 가로로 렌즈가 수납이 되기는 하는데요. 아쉽게도 바디와 결합해서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원고 25리터는 바디와 렌즈가 결합한 상태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우측에 퀵 오픈 부분으로 카메라를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와 결합한 상태로 다니시려면 슬링백은 9리터, 카메라 가방은 25리터 이상은 돼야 할 것 같네요. 렌즈 구매 후에 가방 활용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메라 관련 체험 리뷰를 하면서 정말 여러 번의 촬영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과 장점을 이야기하기 위한 한 번의 샘플 촬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정말 활용성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촬영들을 대여기간에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렌즈는 진짜 쓸 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중간중간 본업도 휴가를 내가면서 미친듯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렌즈였습니다. 50mm로 정적인 느낌도 담아보고 85mm로 포트레이트 느낌의 작업도 해보고 150mm로 인물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감정을 소통하는 듯한 사진도 담아보고 실내나 야외, 스냅, 바프 등 정말 미친듯이 셔터를 눌렀어요. 그 정도로 사용하는 재미가 정말 좋은 렌즈였습니다. 50150대의 구간에서 FE가 만들어내는 느낌들도 너무나 즐거웠고요. 사실 이제 이 작업을 언제 다 보정하고 전달해드리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만 소니코리아에서는 사실 이 렌즈에 대해서 화질이나 FE의 조리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정말 공감이 가지만 진짜 이 렌즈는 인물 사진을 너무 재밌게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딱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재미있게 찍고 싶다. 저는 장비가 실력을 늘려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실력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체감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니의 GM 렌즈 사용을 통해서 그 계기를 한 단계씩 밟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렌즈를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또 다양하게 또 다른 나의 시선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렌즈를 구매해 보시는 것을 또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의 50150 체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